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엔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 테슬라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그 이외에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뭐 보합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좋기에 일단 지금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제일 먼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작년에 장사가 한참 잘 될 때에는 자동차의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리가 올라가고 이 경제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판매 대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를 최근에만 6회 연속으로 진행을 하였죠. 그런데 다시금 경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 저가형 보급형 모델은 그만이 두되 이 고급형 있죠, 고급형.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와 X를 기준으로 2,500불씩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일부나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P&G 실적 좋았고요. 운송업체인 CSX 코퍼레이션 역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유전 서비스 업체 슐런버거 역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병원 체인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지금까지 이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게 된다면 예상치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역시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금리 인상이 고점에 끝이 왔는데, 야, 이거 실적까지 좋아. 경기는 탄탄하구나. 그러면 미국 안심하면서 볼 수 있겠다. 한국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네, 이 부분들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정세가 보여지다 보니 지금 이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사태로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게 안정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 같은 이 안전자산으로 떠올랐던 이런 종목들에서 돈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여기에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은 이제부터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관련 종목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게 FOMC에서 이제 앞으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결이랑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입장에선 이것만 봤을 때 안심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고금리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 이게 기본 베이스잖아요. 하다 보니까 현금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 현금이 모자란 성장주들 있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파산하느니 마느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기술력을 인정했다? 그러면 IPO, 상장에 오히려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다.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쪽에 연결될 수 있는 뭐 AI나 바이오나 향후에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할 수 있겠죠. 그 이외에도 뭐 면세나 이런 쪽들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일단 핵심만 딱딱 봤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잘 이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내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좀 아쉽죠. 11선을 약간이지만 지금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이거 분석 어떻게 보면 좋을지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뉴스를 좀 보자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 이 한국의 대통령을 필두로 이 주요 기업 미국을 같이 방문하는 이러한 일정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IRA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관련으로 이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엔 원전도 분명히 핵심으로 참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중에 하나가 원전 사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한수원이랑 소송 중인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해결이 된다면 그동안 이 몇 번이고 짓눌렀던 요 악재가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에게까지 이거는 긍정적인 테마성으로 좋은 흐름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이 원전 관련해서 협력 관계가 더욱더 강해지게 된다면 원전 동맹이 공고해지고 이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수주 물량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같이 간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올라갈 것이고 이게 만약에 결과로 연결된다? 그럼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 단기간 내에 우리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이런 내용들 자체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급이 되게 빨간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란불입니다. 왜?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두산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최근에 매수한 물량이랑 오늘 매도가 나오는 물량 요걸 비교를 해본다면 매도? 하루 매수한 것에도 안 되거나 비슷한 수준이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매집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향후에 다시금 여기서 빨간불이 돌아오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정도의 그림이구나 정도로만 일단은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를 봐야 되는데 자 오늘 현재 11선을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일 이 시초가랑 향후의 횡보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방향성이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만약에 회복하면은 이전에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빠져서 11선 아래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11선 위가 훨씬 더 괜찮죠. 왜냐하면 만약에 21선을 부근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볼린저 상단 딱 찍고 난 다음에 21선을 이탈한 것이기에 볼린저 하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가 어느 정도 좁혀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16,500원 이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일단 11선 위에서 움직인다면 마음 편하게 봐도 되지만 21선이다? 여기서는 약간은 좀 경계심을 가지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11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전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첫 번째 목표는 역시나 위에 있는 저항 라인 481선이 될 것이고 여기를 만약에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2만원 부근까지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2만원 위는 매물대가 아직 특별하게 소화된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위쪽에서는 소화가 다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답이 없는 것이죠. 운이 좋아서 여기를 뚫고 쭉 올라간다면 더더욱 좋고요. 이게 호재가 있으면 가능도 할 법한데 지금 당장은 이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혹여나 미국 쪽에서 갑작스럽게 좋은 내용 나오게 된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를 짚어보시면서 에너빌리티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미국 쪽 방문하는 이 소식 자체는 기대감을 올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좋다
해서 실질적으로 수동 관련되어 있는 이 뉴스케일 파워의 이 연구열 고리 역시 무난하게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호재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일단 아쉽다. 외국인이랑 기관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1선 위냐, 21선 위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만약에 21선 위라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혹여나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16,5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만약에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현재 위치에서 481선까지 노려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를 뚫게 된다면 다시 한번 2만원 노려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시장 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말한 것도 있고, 핵심을 딱딱 찔러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6원이었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